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 학력평가 한국사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신진우입니다. 네, 고2 전국연합 학력평가 한국사입니다. 되게 사실 고1, 고2는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고3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사실은 이제 고1, 고2를 제가 찍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과 한 번쯤 좀 만나서 소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장차 내년에 고3이 될 친구들, 앞으로 저와 내년에는 좀 더 같이 달릴 러닝메이트로서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인사드렸습니다. 총평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사,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자, 고2에서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고등학교 3년 내내에서 내신도 챙겨야 될 시기고 그렇다고 수능을 놓을 수도 없는 시기고요. 특히 여러분들은 내신을 잘 챙기기 위해서 박차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할게. 고2 때 한국사 하지 마. 한국사 하는 거 등신 새끼야 진짜. 그럼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해설 강의 때 한국사 한번 봐. 그냥 해설 강의 하나 봐. 내가 고1은 투 트랙으로 나눠갔지만은 이제 투 테이크로 나눠갔지만 고2는 원 테이크로 할 거야. 그만큼 뭐냐? 너네가 기억하는지 못하는지만 짚어주고 난 넘어갈 거고 그 사이사이에서 세세하게 다 설명해 줄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알겠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해설 강의 잘 보시고요. 고2 친구들 특히. 자,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어. 고2 때도 한국사 내신이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 비록 단위수 적어도 잘 챙겨야 됩니다. 알겠지? 어쨌든 기초 과목이지만 선택은 아니고 기초 과목이기 때문에 내신으로 생기부로 적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자, 총평을 말할게요. 그래요. 솔직히 쉬워요. 필수잖아. 야, 이거 어렵다고 하면은 나가 뒤져야 돼, 진짜. 하지만 나가 뒤질 필요 없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포인트들이 있는 문제들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한국사는 힐링 타임이야. 근데 너네 고3 가서도 힐링 타임으로 생각하려고 하면은 좋지만은 한 번쯤은 해놔라. 진짜. 왜냐? 한국사 때문에 남들 다 받는 점수 못 받아가지고 대학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집중해서 갑니다. 1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가시대에 대한 설명 옳은 겁니다. 자, 고인돌이에요. 끝났네, 뭐. 그럼 뭐야? 청동기 시대지. 뭐, 고인돌의 종류가 뭐, 북방식, 남방식. 야, 수능에 이거 안 나와, 이제. 고인돌 보고 청동기 시대인 거면 알면 돼. 뭐, 빈부 차이와 계급이 발생했다. 그래, 끝났네. 청동기 시대. 그럼 봐봐. 선지 봐봐. 뭘로 갈래? 4번. 자, 비파현동원 플러스. 뭐 청동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있어요? 거친 무늬 거울. 뭐 그 외에 청동 방울, 민무늬 토기. 다른 말로 이제 고조선 내용과 조금 엮을 수 있다면은 미송리식 토기라고 하는 것도 있지. 이렇게 손잡이 없는 거. 요렇게 잠깐만. 문이 없고 손잡이가 이렇게 있으면 미송리식이고요. 손잡이가 없으면 그냥 민문이고. 자, 선종이 유행한 거는 신라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호족들에 의해서. 이들과 육두품이 결합하고 여기에 풍수지리설이라는 게 또 결합이 되고요. 당백전을 발행한 거는요, 흥선대원군 때입니다. 왜 발행했어요?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죠. 경복궁 더 올리게 부수고 다시 짓겠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뭐. 자, 그래서 당백전 말고 하나 더 받은 게 있잖아. 약간 기부금 느낌. 원납전. 그렇지. 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거는요, 신석기 시대예요. 됐니?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 10월 달에 했고요. 고구려입니다. 넘어갑니다. 전화 4번. 자, 2번 문제. 경주. 어디의 수도? 신라 수도지. 신라에 대한 설명이야. 자, 불교 문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석굴암, 불국사. 끝났네. 신라에 대한 설명 찾으세요. 몇 번? 3번. 골품제 있었다. 자, 뭐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쭉 내려가는 거 알고요. 자, 스시마섬 토벌한 거는 1419년에 이종무라고 하는 장군을 보냈습니다. 누가? 세종대왕께서요. 됐니? 제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렸다. 자, 스님,
부여잖아요, 사출도는. 근데 제가가 붙을 수가 있어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여기서 제가라고 하는 거는 여러 제자의 가문할 때 가짜야. 여러 가문, 여러 성씨 가문들이 사출도를 다스렸다고. 되잖아. 왜? 사출도도 결국은 오부 연맹체로 구성됐던 거야. 왕도 하나의 연맹왕국으로서의 맹주의 역할이었던 거지. 다른 마우저우와 같은 그 지위였다는 거야. 그냥 타이틀만 왕이었다는 거야. 오케이. 자, 5경 15부 62주 발해지. 그럼 신라는 구주 오소경. 신라의 군사체제, 통일신라의 군사체제, 구서당 10점. 자, 발해 수도 어디야? 상경, 용천부. 발해 상경성이라고도 해. 이곳의 특징, 주작대로. 생각해라. 자, 별무반 편성에서 여진 정벌한 사람. 자, 1107년이었고, 윤관이라고 하는 문벌 귀족이었어. 자,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바로 뭐예요? 별무반 만들어가지고 여진 정벌해라. 그래서 뭐 세웠어? 동북 구성을 축조하지. 됐다. 자, 넘어 3번. 자, 뭔 다 몰라. 왕이 국가의 태평성대로, 이거 칠할 것도 없어. 관건 이거지. 호족 세력과 혼인관계를 맺고 왕시성을 하사한다. 왕시. 이거 뭐라 불러? 사성정책이라 부르거든? 하나 더 갈까? 후삼국통일. 936년. 누가 있니? 태조 왕건. 그 왕건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거 생각해 볼게. 우선 훈요 10조. 또 북진 정책. 그렇지. 또는 반거란 정책이었지. 반거란. 거란을 좀 싫어했어요. 뭐 사신관 제도. 기인 제도. 또 뭐 있어? 뭐 이 정도만 해도 사실 돼요. 태조 왕건을 여기서 더 많이 뭐 내려고 하는 그런 게 없어 사실은. 알겠니? 그래서 선택해 봅시다. 정답 2번이네. 자, 태양 설립한 거는, 자, 고구려는 소수리망 때. 백제는 언제? 언제? 백제 같은 경우는 정확한 기록은 없고, 보통 이제 근초고왕 때다, 요 즈음, 고이왕에서 근초고왕 넘어가 요 즈음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신라는 나중에 국학이라고 하는 거를 신문왕 때 만든다. 됐니? 고3 때는 다 안 나와, 이런 거. 자, 대동법 시행한 거 누구예요? 광해군입니다. 한양을 수도로 정했어. 정도전이지 뭐. 쌍성총관부 공격해가지고요. 땅을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공민왕이었고요. 공민왕의 이러한 정책을 뭐라 불렀는데 반원자주정책. 자, 다음 4번 문제 갈게요. 자, 1은 대조영 나왔어. 끝난 거 아니야? 동모산 부근에서 뭘 건국했는데? 발해를 건국했지. 끝났네. 발해에 대한 설명 고르래. 1번. 자, 해동성국이라 불렸던 게 언제냐? 발해 선왕 때. 당나라가 그때 이제 바다 동쪽에 크게 이른 국가다 해서 당시 선왕 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해가 최대 영토였거든. 전성기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상평통보가 유통된 거는 이제 정조 때 주로 많이 유통이 되는데 숙종 때 만들어져서 쭉 상품화폐 경제 개발에 발달에 기여하였다. 자, 독서상품권은 신라였고요. 원성왕 때였습니다. 육조직계제는 태종과 세조 때였고요. 자, 육조직계제랑 vs 의정부 서사제.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왜 이래? 자, 육조직계제는 왕과 의정부가 육조가 있으면은 의정부를 패싱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육조한테 넘어가는 시스템. 의정부 서사제는 어떻게 가는데 왕이 의정부 내려, 의정부 육조, 육조 의정부 이렇게 중간 타워인 의정부가 있냐 없냐의 관건이었어. 자, 오도 양계 체제는 뭐예요? 고려. 어떻게? 북계 동계 나눠서 주로 군사에 좀 더 치중을 하는 고로.
기억나요? 오케이. 그리고 이 안에는 뭐 서해도, 양광도, 교주도, 경상도, 전라도로 해서 5도로 구성을 했다. 기억해야 된다잉. 여기에는 관찰사가 아니라 안찰사를 발견했다는 것도 기억 꼭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 5번 갑니다. 정부가 개경을 한다는 것을 결의했대. 1270년의 얘기네. 사실상 몽골한테 항복한 거죠. 근데 삼별초는 그러지 않았대. 한 70년부터 한 73년 정도까지의 이야기예요. 광화도에서 진도의 용장산성으로 가고요. 여기서 나중에 제주도까지 넘어가죠. 누구랑 누구? 배중손이라는 사람과 김통정이라는 사람이 이들을 이끕니다. 자, 원래 삼별초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무신 정권, 무신들, 즉 주로 최후의 그 사병 집단이었지. 야별초로 시작을 해서 삼별초를 발달하게 된 거고. 그러면 이 시기는 언제예요? 여기지 뭐 사실은. 고려건국 918년, 무신정변 1170, 위화도의곤 1388, 인조반정 1623. 자, 임술농민봉기 1862, 청해전쟁 1894에서 95. 정답이 2번이에요. 됐니? 빠르게 풀어야 돼. 6번. 왕이 평양으로 도를 옮겼다. 자, 왕이 누군지도 몰라 우리는. 근데 평양으로 천도를 했대. 그럼 우리가 아는 평양으로 천도한 왕 딱 한 명 있지 않니? 427년에 남진정책 펼쳤던 사람인데 누구예요? 장수왕인 거야. 고구려 장수왕. 그리고 중력을 쳤죠. 뭐예요? 백제를 침공했대. 한성함락시키고 계로왕을 죽였대. 이게 다 475년에 일어난 일인 거야. 물론 흐름으로 풀어도 돼요. 흐름으로 풀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내가 이렇게 꼼꼼히 연도를 적는 이유는 한 번쯤은 보라는 얘기야. 너네가 고3이면은 얘들아 지금 이거 할 시간 없어. 근현대사만 봐라고 얘기했겠지. 근데 아직 고2잖아. 한 번 할 때 딱 보고 끝내 그냥. 자, 나아갑니다. 김유신 나왔습니다. 왕의 현명에 따라 모르겠고 삼국의 한 집안을 이룬대. 세상이 안정되었대. 그럼 뭐 끝난 거 아니니? 김유신 나왔고 플러스 이제 김춘추도 나와야 될 거고. 그럼 이 시기 자체가 삼국을 통일한 시기구나. 언젠데? 676년이구나. 요 사이에 들어갈 얘기야. 즉 보통 한 6세기쯤에 6세기 맞죠? 5세기 말에서 6세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 자, 사화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전기라서 아예 아니고 삼국사기는 고려시대죠. 누구? 김부식. 한 번 더 적자. 현존 최고의 역사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란 얘기야. 홍경래의 날 1811년이야. 안 돼. 전민변 정도가 고려 때죠. 고려 공민왕. 그럼 정답 몇 번으로 가는 거예요? 5번. 언젠데? 532년. 누구 때인데? 버풍왕 때. 그럼 여기서 퀴즈. 대가야는 562년 진흥왕 때. 비로소 그러면서 창녕비라든지 이런 게 또 세워지게 되는 거고. 7번 갑니다. 고려의 과거제에 대해 말해보래요. 쌍기의 건의를 처음 받아들였대요. 자, 딴 건 모르지만은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야? 고려의 광종이야. 그럼 쌤이 항상 얘기하지. 과거제 나오면서 항상 나오는 게 노비안건법이라고 언제더라고. 이전 시대의 귀족들이 자신들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억지로 노비 만든 사람들을 갖다가 평민 신분으로 되돌려 주겠다라는 거야. 그를 통해서 부족했던 세수도 더 확보하는 거고. 그럼 보자. 몇 번? 3번. 자, 북학론이 제기된 거는 주로 실학자들 중에서 중상학파 실학자들, 상공업을 중시하는 학자들입니다. 뭐 박지원, 열하일기, 뭐 박제가, 북학의, 특히 박제가 같은 게 이제 수레제도 얘기 또 있었죠. 자, 성리학이 도입된 거는 뭐 안양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도입되기도 했고, 또 이제 원나라 도서관이 만건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 여기서 또 이제 성리학을 공부해왔던 이재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사략이라는 책을 펴서
성리학적 뭐 윤리를 더 가르치기도 했고요. 자, 팔만대장경은 뭐 고려시대 이제 무신 집권기 때 몽골의 침략 시기 때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리고 제너레이션 호 사건 같은 경우는 1866년이었고요. 이를 계기로 해서 나중에 71년에 뭐가 일어나요? 신미양요. 그 당시 이제 미국 애들이 평양에 쳐들어가고 그 난리를 쳤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평양 이제 그 평안도 감찰사를 했던 이제 박규수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이제 상선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이걸 이제 명분 삼아 쳐들어오게 되죠. 8번 갑니다. 자, 특정 가문의 권력 득점,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게 다 뭐야? 결국 문벌 지배 체제였는데 이게 다 그러니까 문벌 지배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왜요? 경원 이씨라고 하는 하나의 가문이 아예 왕권을 휘어잡으려고 했고 그 과정 속에서 고려의 자주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어떻게 보면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기도 해. 뭐 금국 정벌 이런 거 주장했으니까. 그 정답 몇 번으로 가야 돼요? 2번으로 가야죠. 됐니? 자, 위정척사운동 같은 경우는 자, 1860년대에 이제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한 이제 그 흥선대원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지지를 하죠. 통상 반대 운동하면서 이제 뭐 이항로라든지 기정진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70년대로 가면 개항을 했잖아. 그럼 개항 반대 운동하고. 그러면서 나왔던 게 최익현의 외양일체로. 그러다가 80년대로 갑니다. 이제는 개항은 해버렸어. 개화를 하겠대. 그럼 이거에 개화 반대 운동 해야지. 바로 뭐예요? 이만소네. 영남 유생들 만이네. 그렇지. 영남 만인소. 그리고 이제 90년대 가면 이도 저도 안 돼. 그래서 90년대로 가면은 항일 의병 운동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아는 뭐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으로 넘어간다. 자, 3번 고대국 뭐 이건 됐고. 자, 사림의 성장과 붕당의 형성. 앞에 설명 안 했나? 했죠? 선생님이 1학년 해설강에서 얘기했구나.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사림은요, 3사를 통해서 성종 때 등용이 됩니다. 3사가 뭐야?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등용이 되고요. 왜냐? 성종이 이들을 등용했다는 이유는 훈구파가 너무 나서기 때문에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척을 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살인들을 지방에 있던 살인들 등용을 했고요. 얘네의 기원은 어디니?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이죠. 정몽주를 중심으로 한. 이들이 당시 이제 조선이 건국되기 전에 두문불출하잖아. 두문동에서 안 나와요. 불을 다 질러버렸죠. 어쨌든 이들은 지방 중심이고요. 이들은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후진을 많이 양성해내는 거야. 제자들을 많이 배출해내는 거지. 그래서 훈구랑 살인파가 아무리 싸워대요. 사화를 통해서 무, 갑, 기을을 통해서 아무리 싸워대도 결국은 훈구파가 멸종? 결국 훈구파가 이제 멸해버리고 살인이 이제 살아남게 되는 거지. 자, 무오사 때는 뭐 때문이었어? 김종직의 조의 제문을 갖다가 김일손이 누구냐? 김종직의 제자야. 얘가 사관이에요. 역사를 집필한 사람인데 이거를 김일손의 사초에 넣은 거야. 그걸 가지고 훈구파 애들이 딴지 걸어가지고 일어났던 사건. 갑자사가 뭐예요? 연산군의 친어머니였던 패비 윤씨가 사사됐던 사건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엄마가 폐위된 거야. 그거만으로도 슬퍼 죽겠는데 죽기까지 했어. 그래서 훈구가 죽으면 안 돼요. 훈구와 살인이 다 죽고요. 김여사 때 이 사이에 중종 반정이 일어나지. 연산군의 폭정에 대해서 중종이 안 되게 돼서 들고 일어났잖아. 중종 반정이 일어났어. 근데 그래서 중종이 잘 가. 이때 중종이 애꼈던 애가 누구예요? 조광조죠. 그 조광조가 뭐 혈량과를 실시하고
소격서 없애고 뭐 등등의 사업을 합니다. 근데 현량가라고 하는 게 뭐야? 지방에 유능한 애들을 수도로 그 중앙으로 땡겨 올려오겠다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훈구파이들 또 딴지를 거는 거야. 뭐라고 딴지 걸어요? 이거 조광조의 후예들, 조광조를 좋아하는 애들만 끌고 오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또 기묘사가 일어나죠.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주, 초, 위, 왕이라는 프레임을 또 씌워서 없애버려. 을사사는 뭐예요? 결국 외척 간의 대립이야. 대윤과 소윤 사이의 갈등이었던 거죠. 이렇게 가는 요 루트. 그러면서 결국은 완전히 날아가 훈구가 날아가고 살인만 남게 돼. 그래서 이 살인을 중심으로 둘로 나뉘어요. 기성살인과 신진살인으로. 즉, 9세대 신세대는 아닌 거야. 그래서 9세대는 서쪽에 있던 심의겸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서인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제 뉴페이스라기보다는 새로운 좀 젊은 세력은 동쪽에 살던 김효원이라는 자를 중심으로 동인을 구성하게 돼. 그리고 이 동인이 나중에 또 이제 뭐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지만 이 북인 같은 경우는 광해군에 좀 친했죠. 결국 다 망했죠. 서인들이 일으켰던 1623년에 인조반정. 서인이 한동안 잡고 갑니다. 서인과 남인이 대판 싸우는 게 뭐예요? 두 번. 그렇지. 예송 논쟁. 그리고 환국. 숙종때제. 각각 현종 때, 숙종 때. 그 과정에서 이 환국을 거치면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고요. 또 노론이 나중에 어떻게 나뉘어요? 시파와 벽파로 나뉘고요. 이들끼리 또 뭐 호랑 논쟁, 이게 인물 성동이 논쟁이라고도 하거든요. 인성과 물성은 같다 다르다 막 이런 게 일어나는 거지. 자, 5번 선지. 자, 원의 내정 가석과 정치 변화. 말해 뭐해. 충땡 왕들. 나오잖아요. 자, 원의 내성 간섭. 이성 육부 체제가 어떻게 바뀌어? 1부 4사 체제로 바뀌어요. 도병마사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도평의사사가 돼요. 등등등. 그리고 이 정치 변화는 뭐야? 권문 세족들이 힘이 세져요. 친원 세력들이죠. 친원 세력들. 원나라랑 친하게 지낸 애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농장을 확보하죠. 얘네가.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9번 문제 갑니다. 자, 이거는 요나라, 즉 거란이 쳐들어온 거지. 1차 침입 때였고요. 그래서 이 서희가 외교 협상을 해서 결국 뭘 얻어내요? 우리가 강동 6주를 얻어냅니다. 그 다음에 2차 침입 때 이렇게 넘어오고요. 3차 침입 때 강감천의 기주대첩 1018년에서 19년 결국은 막아냅니다. 됐어요? 이 과정이 뭐예요? 어쨌든 전쟁, 영향. 그 이후로 우리 이제 얘기하는 게 천리장성을 세우고요. 개경에는 나성을 축조하고요. 요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은 보자. 1번 이제. 자, 전국에 척하비를 세웠다. 뭐예요? 71년도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식미양력 이유가 되겠습니다. 비변사의 기능이 강해졌던 거는, 자, 비변사라고 하는 거는 원래 1510년에 삼포회란이 터지면서 이제 만들어졌어. 1555년에 을묘해변 명종 때인데, 을묘해변, 참고로 삼포회란 을묘해변 둘 다 일본이 쳐들어와서 우리랑 더 교역하고 싶어요. 더 교역하고 싶으니까 문 열어주세요라고 땡깡 부리는 거야. 그 55년에 얘가 상설기구화돼 임진왜란 겹치면서 이 비변사라는 기능이 총괄 기구화되지. 의정부의 힘은 떨어지고 비변사의 힘은 강화되는 거야. 그러면서 잘 가다가 정조가 죽고 나서 순조가 즉위했을 때 세도 가문들, 당시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 같은 세도 가문들이 비변사를 싹 장악해버렸지. 그래서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을묘외변 때나 임진왜란 때가 더 정확해요. 임진왜란. 병자호란도 될 거고 양난을 거치면서. 자, 삼국간섭은 얘기했어요. 1895년 왜 일어났는데? 청일전쟁 이후 시모노세키 좌책을 하면서 일본이 중국의 많은 이권을 가져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견제 때리는 거지. 다시 이권 돌려주죠. 자, 건문세족이 지배세로 등장한 거는 어쨌든 원나라와 힘이 셌고 우리가 그 몽골에 저항할 수 없이 결국 항복하게 되면서 이렇게 된 거였죠. 자, 10번 문제 갑니다. 자, 미추친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볼까요?
이덕무, 박재가라는 사람들. 실학자들이거든요. 실학자를 많이 등용했네요. 또 수원하서, 장용역. 정조에 대한 설명이지? 자, 정답은 2번이죠. 규장각 설치. 자, 국학을 설립한 거는 신라의 신문왕이고요. 자, 신분제를 폐지한 거는 결국 이제 94년도에 가보개혁 들어가면서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돼요. 됐지?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경국대전은 반포는 성종이야. 조선 성종. 근데 편찬 시작은 언제부터? 세조 때부터. 자, 동북구성을 축조했다. 1107년에 윤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별무반을 편성하죠. 그러면서 여진을 정벌하고요. 그러면서 동북구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됐니?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가치표를 주도한 세력입니다. 볼게요. 자, 인민들이 종로에 모여 가라 일컬으며 의정부 다 몰라. 근데 셋째 줄 봐봐. 집회에 참가한 인민들은 헌의육조를 결의했다. 이게 끝이야. 자, 그럼 너는 반드시 헌의육조가 뭔지 알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자, 헌의육조가 뭐야? 자, 관민공동회에서 합의한 어떻게 보면 합의문과 같은 성격인 거야. 자, 그러면은 관민공동회를 어디서 여는 건데? 독립협회에서. 1896년부터 98년까지고 관민공동회뿐만 아니라 만민공동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것 중에 독립문, 독립신문, 또 의회 설립운동. 그래서 막 중추원 관제 막 반포 얘기도 하고 막 그랬지. 전화 몇 번이야? 4번이야. 안 어렵죠? 이게 어렵다 하면 좀 곤란스러워. 이게 어렵다고. 자, 북벌론 제기한 것이, 북벌론 뭐예요? 그치. 병자호란 이후에. 누구 치자? 청나라 치자. 누가 얘기했어? 숙종 때 뭐 윤휴, 송시열 이런 사람들. 근데 결국 이제 나선정벌 이후로 흐지부지 돼요. 자, 세조의 즉위에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는 즉 계류정난 얘기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한명회와 같은 사람이야. 이와 대비됐던 사람들이 우리 사육신, 생육신들을 얘기하는 거지. 단종의 편에 섰던 사람들. 자, 조선 책량 유포에 반대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그렇지. 자, 80년대에 개화 반대 운동을 진행했던. 그렇지. 이만손을 비롯한 영남 유생들, 영남 만인소라고 하는 걸 썼던 사람들이죠. 중방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한 것은 최후예요. 중방뿐만 아니라 서방, 도방 등등이 있습니다. 교정도감은 최충원이었지. 오케이. 자, 12번 넘어갑니다. 가왕의 업적. 마지막에 나왔네. 혼민정음 반포. 집현전 설치. 그럼 이거 누구예요? 요거 이제 1446년이고 여기 그러면 세종대왕에 대한 설명인 거야. 킹 세종. 오케이. 선제 갑니다. 자, 노급을 폐지한 거는 신라의 신문왕 때고요. 우산국을 복속시킨 거는 512년에 이사부 장군이 했던 건데 이때가 신라의 지증왕 때입니다. 뭐 우리 노래 그러잖아. 뭐 지증왕 13년 섬나라 오산도 세종시조 이건가? 어쨌든 넘어갈게요. 3번 청해 영선사를 파견한 거는 요게 82년 내지 3년부터 파견이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온건계합파 세력이던 김윤식과 같은 사람들. 자, 4군 육진개척. 정답 4번이죠. 4군의 최윤덕, 육진의 김종서. 둘을 파견해서 각각 개척을 해서 오늘날의 뭐 요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고 요 국경선이 나오게 된 거지. 자, 정동행성 이무소를 폐지한 거는 공민왕 때고요. 마찬가지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반원 자주 정책의 일환입니다. 됐니? 넘어갈게요. 13번. 자, 이거 다 읽으면 결국 천민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노비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비. 노비는 당연히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었습니다.
비교적 쉬운 문제였고요. 이건 양민들 얘기하는 거고요. 양민? 됐고, 마찬가지고, 주로 군용 면제와 고위관적 독점은 이제 양반들이 많이 그랬죠? 서리, 항리, 기수관은 주로 중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의사나 변호사가 다 중인 계급에 속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14번 갑니다. 줄을 읽었어. 허생 얘기 나왔고요. 전반적 읽어보면 상품화폐 경제 얘기 나오거든요. 다양한 상품 작물들을 많이 재배하고 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조선 후기에 경제 발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 거야. 몇 번으로 갈까요? 3번이죠. 자, 지계라고 하는 거는 1901년에 지계아문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지계를 발급하고요. 이 지계를 발급하기에 앞서서 99년도에 양전아문을 통해서 양전사업, 토지 측량 사업을 합니다. 이후 지계라고 하는 것을 발급해 주는데 이 지계는 무엇이냐면은 근대적 토지 소유권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됐니? 자, 과전법 제정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신진사대부들에게 이익이 많이 갔던 거죠, 뭐. 자, 전시까지도의 변천 내용이라고 해서 4번 선지 나와 있지.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 여러분 알 수 있죠? 얘기했다시피 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개정전시과 하면서 전현직한테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 다 다뤘던 거고, 촐량문서 같은 경우도 우리 그냥 생각한 대로 이제 당시에 청주 서원경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은 몇 명이 있고 나무는 몇 그루 있으면 세금 어떻게 매겨야 될 것인가라는 그러한 기준을 마련한 문서가 신라의 촌락문서다. 다른 이름으로는 민정문서다라고도 얘기한다 했었어. 15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명량, 노량, 목 주로 다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임진왜란 얘기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알아요? 이순신 장군 나왔잖아요. 특히 7천량 전투 이런 것도 있거든. 자, 그러면 어쨌든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 가보자. 몇 번? 4번. 행주산성. 여기서 이제 권율 장군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죠. 자, 외교장관 의궤에 약탈당한 거는 병인양요 때고요. 프랑스가 가져가 버립니다. 자, 황룡사 9층 목탑이 소시되었던 거는 이제 몽골의 침입이었어요. 몽골의 침입으로 황룡사 9층 목탑이 소실되고요. 자, 계속 갈게요. 자,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거는 병자호란.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적군을 크게 격파한 게 우리가 아는 살수대첩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12년. 자, 계속해서 16번 가겠습니다. 좀 더 이제 빠르게 갈게요. 왜냐면은 나도 지치고 너네도 지쳐 이러면은. 자, 개화정책을 총괄할 가를 설치하기로 했고 12사를 둔대요. 자, 통리기무아문에 대한 설명인데 통리기무아문이 1880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요 아하에다가 12사를 두고요. 이거를 통해서 신식군대도 만들어요. 그 신식군대가 무엇이냐? 별기군인 거야. 요런 방식 접근해 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게 정답 1번이에요. 그냥 바로. 자, 혈량관을 쌤이 설명했습니다. 조광조가 추진했던 거고요. 사신관 제도는 고려 태조 왕거 때고, 자, 마리간이라 불렸던 거는요, 지증왕 때까지 마리간으로 불렸고, 이후에 이제 지증왕 때부터 지증마리간에서 왕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전에 내물마리간 이렇게도 불렀었고, 자, 망이망소의 나는 공주 명학소 소 뭐예요? 고려시대 때 특수행정구역이지. 거주 이전에 자유도 없는 향 부곡 소입니다. 여기서 언제? 무신집권기 때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망이망소인의 난 뿐만 아니라 김삼이 효심의 난, 만적의 난 등 요 무신집권기를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밀란이라고 하겠습니다. 밀란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7번 가겠습니다. 이 조약은 이홍장의 주제로 신원과 로버트 슈펠트, 이홍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의 관료, 한인 관료예요.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이 조약에는 최국대후, 영사재판권, 관세자주권, 거중조정, 조항, 법인사 파견. 자, 요 조항들을 통해서 우리 이 조약이 1882년에 체결된
조미수호 통상 조약임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관례야, 이거는 외교적 관례야. 조약을 체결하고 나면 항상 그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게 사절단을 파견하는 게 당연한 관례야. 우리 생각해보자. 강화도 조약 체결한 뒤에도 수신사, 1차 수신사, 2차 수신사를 파견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보빙사로 파견됐던 사람들이 이후에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열어서 들고 오려고 했던 사람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약간 흐름이 약간 끊겼는데 제가 잠시 일이 좀 있어서 확인한다고 좀 늦었습니다. 그럼 선지 갈게요. 자, 삼포개방 얘기 나왔습니다. 삼포개방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강화도장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부산, 원산, 근데 여기서 삼포란 표현 아니야. 부산, 원산, 인천 이건 삼항계양이고요. 삼포는 이제 우리 안에 삼포회랑 그 얘기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운요 사건 계기로 체결된 게 강화도 조약. 그러다가 정답 몇 번으로 갑니까? 3번으로 갑니다. 자, 통신사를 다시 파견하는 배경이 되었다라는 게 1609년에 있었던 기유약조 이후부터 해가지고 통신사가 다시 파견이 돼요. 괜찮습니까? 자, 청과의 군신관계 수립이 주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는 병자호란 이후 체결된 아무래도 그러한 군신 강화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유출할 수 있어. 정확한 뭐가 딱 있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워요. 자, 18번 갑니다. 가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청의 내정 간섭, 계화 정책 위축, 급진계합할 정변 끝났다. 1884 갑신정변입니다. 자, 한편 나를 볼게요. 자, 나를 봤을 때 우금치 전투 나왔고요. 반봉건 반에서 얘기 나왔고 전주화약 얘기까지 나왔어. 그러면 1894 동학농민운동이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만약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낸다면은 가나 시기 사이 문제로 냈을 거야. 야, 10년 차이밖에 안 나고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가 없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딱 확정적인 답을 낼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모르면 아예 못 풀게 되는 문제가 되겠지. 보통 내신을 만약에 모의고사 참고해서 낸다면은 이렇게 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선지 가겠습니다. 1번. 재물포조약에 체결되는 결과, 네. 재물포조약은 이모곤란 이후 체결되지. 82년 이후. 82년입니다. 자, 서인이 주도하여 광해군을 폐위시킨 사건이 1623년 인조반정이고요.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하는 명분이 됐던 게 527년에 있었던 2차 도내 순교. 적어볼까요? 2차 도내 순교. 자, 신진사대부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계기야. 뭔 소리야? 따 정답은 갑오개혁의 일부 왜 이래? 갑오개혁의 일부 반영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답 5번이지. 왜? 자, 갑신정변에서 나왔던 개혁정강 몇 개조? 14개조.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에서 나왔던 폐정개혁안 12개조. 이 두 개 보면은 이 두 개의 조항들이 나중에 다 어디에 반영돼? 그렇지. 갑오개혁에 반영돼. 특히 개혁정강 14개조에 있던 것 중에 지조법 관한 내용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볼만 합니다. 특히 내신에서 지조법관을 내면 굉장히 까다롭게도 낼 수 있어. 19번 문제 갑니다. 가인물이 집권한 시기야. 한번 힌트 찾아볼까요? 쭉 봐서 보니까 궁궐을 중건하고자 하고 원납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 파트 스스로 요 부분이 뭐냐면은 황현의 매천야록이라는 책에 있는 부분을 일부 끌고 온 겁니다. 원납전, 궁궐이라 하면 경복궁이죠. 그럼 누구예요? 경복궁 중건하겠다. 그걸 위해서 원납전과 당백전을 받겠다. 흥선대원군이죠. 그래서 선생님, 저는요, 기억이 안 나요. 그 밑에 보면 되지 뭐. 서원을 허물어요. 끝. 그러면 흥선대원군 얘기인 거예요. 어쨌든 선지 갈게요. 정답은 1번으로 가야죠. 호포제뿐만 아니라 사창제도 있죠. 보면은. 삼정의 문란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을 한 거야. 맞니? 그렇죠? 그래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시행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플러스만 하자. 비변사도 없애고 다시 의정부와 군사를 담당하는 삼군부를 부활시켰고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교정도감은 최충원 때고요. 자, 기인제도는 고려 태조 왕건 때입니다. 자, 22담로의 왕조 파견한 거는 무령왕 때고요.
무22단로라고 하는 특수의 행정구역을 만들어서 중앙의 힘을 갖다가 지방으로 좀 더 분산시키라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화랑도가 국가조직으로 개편되었다. 이거 뭡니까? 그렇지. 원래는 원화라고 하는 청소년 원시 집단을 갖다가 화랑도로서 국가적으로 개편을 한 거야. 누구야? 진흥왕 때 했지? 신라. 자, 마지막에 대망의 20번입니다. 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뭐 이전에요? 아간파천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요. 그러면서 구본신참이라고 하는 기조를 가지면서 개혁을 추진하는데 그 개혁이 광무개혁입니다. 됐니? 이 광무개혁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근대적 토지 소유권이라는 것을 목표로 했던 지계, 그다음 양전사업 등등이 있는데 특히 하나 또 중요하게 볼 게 바로 원수부라고 하는 기관을 설치를 한 거야. 이 원수부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었냐 하면은 국군 통수권 같은 거 있죠. 쉽게 말하면은 군사권을 갖다가 황제에게 일임하겠다는 거야. 황제에게 싹 다 몰아주겠다는 거죠. 요게 원수부라는 기구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야. 자, 그럼 지금도 봐봐. 물론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국내청 뭐 이런 것도 만들자 이런 것도 논의는 됐었습니다. 왜냐 이미 2차 가부 때 얘기가 했던 거라서. 자, 어쨌든 우리는 사료 볼게요. 대황제폐하라는 이미 표현이 나왔어. 대원수 군기 육해군 즉 뭐야 국가에 있는 군대를 통솔하겠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끝났지? 결국 정답 뭘로 갑니까? 3번이에요. 대한국 국제반포. 왜냐? 광무개혁 대한제국 만들었어요. 환구단에서 얘기했고요. 광무개혁 했습니다. 그럼 이 국가에 대한 국제를 반포를 해야 되는데 그 국제를 반포를 언제 하냐 하면은 1899년에 합니다. 지계 901년. 양전사업도 마찬가지로 99년에 해요. 요 루트야.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비천도 같은 경우는 538년이고 백제 성왕 때야. 이때 여기로 옮기면서 뭘 하게 되냐 하면은 바로 이제 그 남부여라고 국호를 바꾸고 자, 적어볼게요 한번. 남부여. 그 다음에 22부에 실무관청을 만듭니다. 그리고 수도와 지방의 행정체제를 오부, 오방체제로 확립을 시켜요. 근데 이런 거는 내신이나 나와 사실은. 자, 삼정이정청은 뭐예요? 1862년에 있었던 임술농민봉기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이 있죠. 당시 안핵사로 파견됐던 사람이 박규수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설치를 했어. 근데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별 효과가 없었다. 자, 친명배금 정책은 인조였고요. 향부곡소는 고려시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봤던 거 대표적으로 망이 망소이해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2 모의고사까지 다 봤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이 있었고 지금 해설 강의 한 43분, 4분쯤 되고 있는데요. 어려워요. 사실은 한 번도 안 하면 어려워요. 근데 나랑 같이 굉장히 상세하게 다 뜯어봤고 중요하다 싶은 분들도 강조했어. 근데 너네가 유념해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의 범위는 어쨌든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야. 전체 범위를 봤을 때 문제 이렇게 깐깐하게 안 나와 자세하게. 전체 범위를 갔을 때는 오히려 근현대사에서 좀 더 어렵게 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고2 한국사 해설 강의 마칠 거고요.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이제 9월 모의고사 때는 그래도 한국사만이라도 좋은 성적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다음 기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